뇌과학자 정재승입니다. 저는 뇌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탐구합니다. 인류의 모든 삶은 이 작은 뇌 안에 축적돼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건 뇌에서 만들어지고 뇌로 경험하는 겁니다. 뇌는 인간의 우주입니다. 뇌 안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좌우해왔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 강력해졌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를린은 한때 냉전의 도시였습니다. 장벽이 하나의 나라를 분단했었죠. 이념의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장벽 옆에는 도시의 또 다른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600만) 나치가 학살한 유태인 그들 모두를 기리기 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수천 개의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인류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스페인 그라나다대 호세 마리아 고메즈 교수는 인간의 폭력성에 관한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호랑이를 죽이는지, 침팬지가 얼마나 침팬지를 죽이는지, 여러 포유류들이 얼마나 서로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폭력적인지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포함한 총 1024종의 포유류의 폭력성을 비교했습니다. 동족을 전혀 죽이지 않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서로를 죽이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종끼리 비슷한 수준의 폭력성을 보인다는 건 동족을 죽이는 폭력성이 일부 포유류나 인간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본성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폭력성은 다른 포유류 평균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어쩌면 우린 계속 서로를 죽여나갈지도 모릅니다. 늘 그래왔듯이. 어째서 인간은 이토록 폭력적일까요? 연쇄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이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여성이 한 명 더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 여교사를 남편을 살해한 살해했습니다. 부인이 시신을 넉 달 동안 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비안들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적어도 그래서 한 8명이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차별 폭행, 살인, 테러, 전쟁. 하루가 다르게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이젠 웬만한 뉴스에는 무감각해질 지경이죠.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나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행동, 그 모든 것은 실은 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 연구자의 실험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생쥐를 통해 인간의 뇌를 연구합니다. 생쥐와 인간의 기본적인 뇌 구조는 물론 폭력을 일으키는 뇌의 영역도 서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서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주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주로 나타나는 곳이 전두엽 피질, 그리고 편도체, 그리고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마우스에서 유사하게 그런 지역들이 공격 행동, 폭력과 관련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쥐의 뇌, 그중 어떤 영역이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타겟으로 삼은 뇌 지역은 시상하부 내부에 있는 동내측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폭력과 관계된 뇌의 영역을 밝히는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쥐의 뇌 중 시상하부에 빛으로 자극하면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영역을 작동시키고 멈추게 할 조정 장치를 넣죠. 폭력을 일으킬 폭약과 도화선을 뇌에 인공적으로 넣은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통 수컷쥐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암컷을 따라다니며 교미를 시도합니다. 쥐가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번엔 뇌 시상하부를 자극할 장치를 켰습니다. 평상시 암컷을 따라다니던 수컷쥐가 시상하부를 활성화시키자 동시에 격렬하게 암컷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극이 멈춰지자 바로 공격을 멈췄습니다. 뇌 안에 존재하는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신경세포의 한 지역으로 이 복내측 시상하부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켜면 결과적으로 공격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폭력의 스위치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우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죠. 시상하부와 함께 작동하는 또 다른 폭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편도체입니다. 이곳을 통해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감지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죠. 무섭죠. 많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맞는 게 제일 무섭죠. 육감적으로 소리로도 들려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맞는 게 싫어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이 열심히 훈련하고 죽을 듯이 훈련했는데 두려움으로 이제 가득하니까 아예 발도 안 떨어지고 손도 아예 안 나가고 주먹 한 번 못 내고 제자리에 서서 시합을 진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얘는 그냥 나는 호랑이고 얘는 쥐니까 빨리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반대편 입장일 거예요. 서로가 쥐가 돼가지고 얘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선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승리에서 오는 쾌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도감이에요. 아, 이제 이 싸움은 이제 끝이 났구나. 뭔가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을 수 있구나.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생존 본능이 아무래도 크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과거 거친 야생에서 살아가던 인류에게도 상대를 제압할 힘과 폭력성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본능이 아니었을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류의 과거 수십만 년 역사 속에서 폭력성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 가리키는 전중환 교수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하고 또 이익이 되는 방식이 오랫동안 뇌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유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복잡한 심리적인 형질들, 예를 들어 뭐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거에 수백만 년 전에 수렵 채집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 다시 말해서 음식물이나 영토 혹은 짝짓기 기회를 놓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폭력을 휘둘러서 자원을 독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도 많았을 겁니다. 먼 과거, 생존하기 위해 폭력을 쓴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의 우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人をいじめたり何か殺したりするのも、実は楽しんでいたりす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 두 명의 이제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DVD를 고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흉기를 들이대더라고요. It's funny, they didn't have a knife or a gun, but the leader of the group had a rock in his hand. It was just a big, sharp rock. They had to use physical, weapon like carrying of, iron sticks and. 일단 딱 총을 들이대는 순간, 아, 이제는 내가 몇 초 뒤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Anger, pain. And then, oh yes, it's natural. So I'm ready to be violent in a situation where I don't feel safe. 내가 너한테 맞아 죽나, 내가 널 죽이나, 그게 그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We allow emotions to, get over our sense of reasoning. 다른 이를 때리고 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인간의 폭력성은 우리 뇌의 생존 도구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맞서는 뇌의 회로인 거죠.